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24페이지 길을 향해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셨죠? 수원에는 어제 그제? 그제인가요? 화요일날? 눈이 팍팍 쏟아졌는데 선생님들 사는 동네에도 눈이 왔었죠? 깨끗하다 말았어요? 아니, 수원에는 퍽퍽 왔는데. 자, 교재 24페이지 길을 양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려왔던 것처럼요, 글자를 분석해 보는데 두 개의 자소가 이루어졌죠. 글자를 합쳐 쓰다 보니까, 위아래로 합쳐 쓰다 보니까 글자 일부가 생략된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양양자 오고요. 밥시자 오고 두 글자가 사라도 물론 있지만요. 합쳐진 글자요. 밥시자부터 설명해 볼까요? 밥시자에 뭐 어려울 건 없어요. 밥그릇에 덮개가 있고요. 밥그릇에 덮개가 있고, 밥그릇인데 밥그릇에 음식이 고봉으로 이렇게 담겨지는 형태가 고문자예요. 갑골문 형태. 그것이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좀 더 쓰는데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밥을 나타났기 때문에 밥을 뜻하는데 음이 시기도 사라고 해도 이거 거친 밥이야. 밥 가는 데서 거친 밥. 그래서 이제 우리 논어에도 안연이 나오는데, 안연이 안분 뒤져온 삶을 살았는데 그 안분 뒤져온 삶을 표현은 사자성어가 우리 선생님 뭐 다 하겠지만요, 원래 여기다 한 글자를 지배해서 1단서 1표 줄여서 사자성어는 단서 표현을 때 이때 사로 익히지요. 한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에 맞을 것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단사 표. 동사 형태로는 먹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먹다 먹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먹다 먹이다 그런 뜻인데, 먹이다는 다시요, 밥자에다가 음역할 쳐서 이렇게 넣어서 먹이다 사자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사로 익히. 먹다는 식으로 익혀주고 먹이다는 사로 익혀지는데, 그 먹이다를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음역글자를 사라는 음역글자예요. 마트를 사자죠. 써서 밥시자에서 먹이다 자는 살이 올 때 쓰는 글자죠. 자,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밥시자는 쓰임이 많은 글자이고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복잡하게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여기서 매듭을 짚어요. 교수님, 이 본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밥십자, 이거 양양자 본자가 여기 보니까 7호로 되어 있다. 예? 이 본자, 갑골문 양자도 옆에 보면 이렇게 손이 그려져 있고. 그 설명하려고요 지금. 네? 그 설명하려고. 아 예. 그만 넘어간다 그래서. 밥시자를 넘어간다고? 집중하세요. 예. 양양자 설명 안 했잖아요. 양양자를 지금 늦게 설명한 거니, 양양자가 설명법이 더 많으니까 늦게 온 거예요 지금.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써놓고 밥시자 위에 걸 먼저 설명하고 밑에 걸 설명한 것은 양양자가 설명법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미루고 한다는 것부터 설명한 거예요 지금. 자, 양양자 우리 선생님도 원했지만요, 양양자 설명하는데,
양양자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알고 계시죠? 양머리. 어떤 형태를 표현하는 글자예요? 머리 형태죠? 뿔을 특징으로 삼아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그럼 어떤 것이 뿔일까요? 요것이 뿔일까요? 이거? 네. 요것도 뿔이에요. 요까지가 사실 뿔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이명선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요까지가 뿔이에요. 나머지 부분이 얼굴 부위를 갖다 표현했어요. 나머지 부분. 자, 그런데 이거 양을 그려서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근데 문제는 이 양양자가 오늘날은 양양 해가지고요, 이 한자음을 그대로 갖다 따라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 알고 있는 것 같아 용령자 있죠, 용령자. 용령자를 갖다가 음을 그대로 펴다가 이제 오늘날 국음화 돼가지고 좋은 걸 주의해서 이은용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으면은 음을 갖다 그대로 표기하고 있잖아요. 용령자가 옛날에요, 옛날 천자문 책에 보면은 미루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죠, 미루용이라고 표현됐어요. 음은 변하지 않는데 원래는 미루였어요. 미루. 물. 그렇죠. 미르가 물과 어원이 같아요. 미르가 물과 어원이 같은데 왜 물과 관련된 미르를 집어야냐면은 용이 모든 물이 어디로 다 모여요? 바다로 모이죠? 바닷속에 용국이 있고 용국 속에 사는 게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물의 수장이, 물속에 사는 생명체의 수장이에요. 수장. 물속에 사는 생명체의 수장이라고 해요. 수장. 물속의 생명체 가운데 최고 어른입니다. 물의 수장이기 때문에 물과 밀접 보니까 미르라고 했고, 그 미르가 물과 관련인데 우리가 미르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 미리네요. 미리네 옛날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미리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뭐 어쩌고 하잖아요. 미리네가 한자 우리 순우리말인데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은하수를 미리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에 이게 한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은하수가 이게 별이 있기 때문에 은은 자를 썼지만은 하자가 물 이름 하자, 물하자잖니, 물하자. 숫자도 물 숫자잖니. 그 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 은하수가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과. 이게 견호고 직녀가 못 만난 이유가 물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견호고 직녀가 여기 견우성 진여선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은하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하수가 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가 칠성날 땅에 사는 까마귀하고 까치가 다 올라가지고 여기다 다리를 놔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있기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은하수에다가 바로 그 물과 관련된 미르용이라고 했는데 후제로 오면서 한자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영하다가 이제 국음화돼서 오늘날은 용용 이렇게 오고 있죠. 요것도 사실은 있죠. 그 커튼 좀. 요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양양자는 아니었어요. 그럼 뭐이냐? 천자문에 뭐라고 표현이냐? 요것은 염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염양.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미르는 지금 물과 관련있다고, 여기 염은 뭐이냐 이거예요. 이 염이 호대로 오면서 있죠. 염소. 그렇죠. 호대로 오면서 이게 속하고 생태가 소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호세 사람들이 다시 있다가 복합으로 만나가지고 소를 붙여서 오늘날 염소라고 하거든요. 그 염소의 옛말이 염이에요. 염. 이 염을 갖다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수염염자를 염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염소가 오는
오는 에헤 뭐 어디서 시골에서 크신 분들이야. 염소 오는 거 보면 에헤 뭐 하면서 오는데 그 비슷한 의미지 아니에요? 그 원래 짐승들이 이런 뭐 새 같은 경우 두루미가 드르륵 들어온다고 해서 두루미고 까치가 까까 온다고 까치고 뭐 하는 것처럼 따욱따욱이가 따욱따욱 한 거예요. 울음소리로 짐승 명칭이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 염소 울음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인간 어음소리이지만 정확한 정서는 없지만 그래도 소임염하고 두 가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되어 있지만은 울음과 관련됐다 그렇게 얘기되어지는데, 자 그렇게 보니까 양양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양, 오늘날 우리가 양 그림에 있죠. 뭘 생각해요? 저 대관령 가서 양을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면양을 보고 온 거죠. 양 그러면 우리가 면양을 생각해요. 네, 면양을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양 그러면은 면양부터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 글자를 놓고 보니까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면양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양양을 따를 때 염소로 했더니 염소 지금 쓰고 있는데 무슨 또 사냥하고 있어. 염소 염소였다고. 염소.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사냥이라고 한 것이 이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성급하게 듣지 마세요. 자, 그래서 원래 양은 염소를 뜻했어요. 염소. 이 글자 이과에서 보면은 이 양양자가 염소명에서 나온 글자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염소에서 나온 글자라고. 그런데 저 서양에서요. 서양에서 털 많은 양들이죠. 여러 양이 이제 오늘날 뭐 양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면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냥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오고, 또 한 종류를 더 하면